허가 제한까지 봤습니다. 허가 제한 누가 할 수 있죠? 국장과 특광도지사, 심의라든가 주민 의견이라든가 건축법에서는 절차는 잘 안 물어봐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차까지 물어보면 정신없고 안 하니까 요거 이제 포인트 주는 거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몇 년? 2년, 1년 연장할 수 있다까지 봤습니다. 툭불. 다음 이제 건축 허가에 대해서 이게 이제 건축물 원칙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몇억 건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죠. 어렵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적인 내용뿐만 말고도 각종 특별법에서 규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기본 원칙이 건축물을 건축하기엔 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걸 원칙은 소유를 해야 돼요. 소유. 근데 사용권 있어도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지상권, 임차권 있어도 건축을 건축할 수 있죠. 사용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80%, 100분의 80 하는 숫자 있을 수 있고, 이건 해당 파트에서 말하겠고, 그리고 확인하는 거. 무슨 법률에 따라 하는 말 나오면 그건 통과하면 되고요. 가려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요거 확인은 이제 이 토지의 소유권을 국공유지인데 국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이걸 나에게 양도하기로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네 토지 확보했구나 해서 건축허가 받을 수 있어요. 개인 간에 이거 나 너한테 팔게 한 약속 증서 제출하면 허가해줘야 안 해줘요. 건축허가. 나 저 사람한테 사기로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판다고 약속한 증서 제출하면 건축허가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지 왜 해줘요? 개인 간의 약속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저 사람 팔게 해놓고 나중에 안 팔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에도 무슨 차관이, 장관 밑에 차관이잖아요. 그 사람이 땅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그거 이제 다른 사람한테 2억 얼마에 팔기로 했는데, 8억 얼마인가? 땅값이 올라가지고, 팔았다고 해서 차관이 있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요, 고발을 하려고 한 사람이 좀 내가 볼 때는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계약금을 2천 얼마인가 걸었는데, 그 다음에 몇 년 지났어, 이미. 시간이 몇 년 지나니까 이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치도 틀려졌지, 이미. 그러면서 중동을 500만 원 보냈더라고. 중동 500만 원은 우리가 사회통념상 그 중동이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동 약속이 없었대요, 당사간에. 언제 중동금 얼마 주겠다 이런 게 원래 계약서에 있을 때 주면은 중도금 효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 뒤집고, 이게 알긴 아는 거죠.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데 못 판다는 거 알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500만 원을 보냈어요, 보니까. 그래 놓고는 이걸 가지고 법률 검토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좀 얄팍한 거고, 이 차관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 언뜻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몇 년 지났어, 이미. 1년, 2년째 있는 것도 아니고 수년 흘러가지고 그랬어요. 개인간에 확인해줄 수 없어요. 이거는 국공유지관리청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약속이 집행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용 못해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문에 나올 수 있는데 주택법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법에서도 대지를 확보해야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도 국공유지관리청이 그 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양도, 매각할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지는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하는 거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는 거짓말 안 한다고 일단 믿었어요. 그래서 보증 같은 것도 필요 없었고 예치금이라든가 하는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80 숫자 보시는 거고, 이건 법률에 따라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됐고, 그럼 이제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보겠고, 자 토지를 사서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굉장히 복잡다양한 규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까 사용 승인을 안 해가지고 허가를 못 받는다라든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든가,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라든가 규제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덜컥 소유했다가 낭패당할 것을 대비해서 새로 나온 제도가, 그럼 여기에서 이 땅을 사기 전에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미리 물어보는 제도가 생겼죠. 사전 결정 제도. 사전 결정 신청해서 이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건축물을 여기서 건축하는 게 가능한가? 그 규모는 얼마인가? 또 허가 받을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전 결정 신청 제도.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규모가 작은 것들은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요, 허가권자가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건을 갖추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전 결정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은
내가 그냥 신고하고 건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만 사전결정 신청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에서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자꾸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제 사전결정 신청하면 여기 허가권자, 그러니까 서울시장 여기 큰 건축물은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이거 사전결정 신청해야 될 것이고 일반적인 건축물은 여기서 이제 허가 신청하는 거죠. 사전결정 신청합니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요, 건축 허가 해줄겠습니다.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안 하면 이게 효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허가는 재량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 허가 제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년에 허가 신청을 안 하면 이제 만약 10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면 받아놓고 뭐 10년, 20년 지나서 나중에 주변 여건이 다 바뀌었는데 건축물 건축 허가를 무조건 통과해 준다 안 되겠죠? 몇 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2년 안에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년 안에 허가를 받으면 또 얼마 안에 착공하라고 했어요? 2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또 2년 지나면 주변 상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년입니다. 근데 물론 신고하는 것은 이것은 준비기간을 2년까지 안 줍니다. 짧게 줘요. 규모가 작은 것만 신고니까 얘는 신고했을 때는 1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안 하면 신고 효력 상실되고 여기 좀 이따 보겠고 자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얼마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2년. 건축 허가 받으면 또 다시 얼마 이내 착공해야 돼요? 2년 안에 착공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고 이제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요 만약에 여기가 산지다 그럴 때는 이 산지라면 산지를 전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 허가 받으면 산지 전용 허가 따로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기서 건축 허가권자가 산지 전용 허가권자와 협의해서 다 건축 허가 일체로 내려주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이제 산지라면 산지 빨리 가서 평탄 작업해서 건축을 건축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봐요. 농지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봐요. 하천이라면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봐요. 그리고 국토계획법에는 개발 행위할 때 허가 받으라, 형질 변경할 때 허가 받으라, 토석 채취 허가 받으라, 공장원 설치할 때 허가 받으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요.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준비해서 건축 허가 받으면 이제 건축 허가 받으면 허용되는 행위들이 의제되는 행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있을 때 키우던 개 이름이 루미인데 루미가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다 가세요. 루미였어요. 그래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이제 개를 뭐 산으로도 들로도 뭐 강으로도 막 데리고 놀러 다니는데 사전결정 통지 받으니까 이 개가 즐거워서 개가 산으로 논으로 하천으로 막 뛰어다녀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거 봐요. 산지정 허가 받은 거 봐요. 농지정 허가 받은 거 보고 하천점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걔가 산, 강, 논으로 뛰어다닙니다. 즐거워서 허가 받은 것을 본다. 이제 건축 허가 받으면 이거 허가 받은 거 봐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또한 이 사전결정 신청할 때 사전결정하면서 여기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되는 교통영향평가 분석 대상인 경우도 있어요. 규모가 클 때 그러겠죠? 그러면은 건축 허가할 때 교통영향평가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결정할 때 교통영향평가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미리 해서 이거 분석, 허가, 사전결정 통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시험에서 동시에 할 수 있다, 공법에서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올해 동시에 합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2번 나오는데, 이제 국토계획법 한번 나오고,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 다 하고 나서 이제 파면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이제. 자, 교통영향평가 분석 용어 몰라도 돼요.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이 건축행위가 환경영향평가 분석의 대상이 될 때는 그때는 사전결정할 때 건축허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전결정할 때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돼요. 허가권자가. 관련 부처가 누구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환경부 장관입니까? 환경이라니까 환경관료 환경영향평가 분석 대상이라니까요. 환장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석이니까 환장. 환경부 장관 아니어도 지방환경관세장이나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뭐니까 환경영향평가 분석이니까. 자, 환경. 그러면 그거 하면 이제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얘가 나왔어요. 산지장.
5개 지문 만들려고 하니까 개발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도시지역의 보전산지일 때는 도시지역은 이것은 이제 도시지역의 보전산지는 가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허가 받은 거 의지가 되는데 농림지역이라든가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보전산지는 사전 결정 통지만 가지고서 허가 받은 것으로 의지를 안 해요. 이제 그게 나왔는데 한번 관련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뭐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얘는 어쨌든 다니는 분들은 안 나와요. 얘는 안 나오고 뭐 2년이라는 숫자 정도 꽤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2년. 그리고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환장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게 이제 환경부 장관 나오면 맞다. 환경부 장관 나오면 맞고 그렇게 써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사전 결정 통지 받고 2년 안에 이제 건축허가 받고. 건축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1, 2, 3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자연환경 수질환경은 삼천국요.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제한은 2년 더하기 1년 할 수 있다. 자, 신고 받기 신고.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요. 대수선도 허가사항입니다. 아까 위중하기 때문에 허가사항인데 규모가 작은 것들은 신고만 해야 돼요. 3m, 85제곱미터,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그리고 200, 400, 500인데 그건 중요가 좀 떨어지니까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m 이하로 증축한다. 높이. 신고하면 돼요.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 1m 증축한대요. 그럼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신고. 3m 이하로 증축하면 신고. 자, 높이를 3m. 85제곱미터는요. 자, 이 두 가지는 건축물의 규모가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얼마가 됐든 간에 3m에 이 학원 건축물을 1m 증축한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은 2m 증축한다. 이럴 때는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고. 85제곱미터 이건 증계 재축인데 증축, 개축, 재축 이걸 틀리기는 않을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이 건축물의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 부분의 일부 그게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여기를 늘리거나 85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걸 철거하고 개축하거나 85 이내에서 또 85가 멸실됐는데 재축하거나 이럴 때는 허가한다, 신고한다. 신고. 85제곱미터 이내에서의 증축, 개축, 재축 할 때 신고사항입니다. 100제곱미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연면적 100제곱미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은. 얘는 그냥 이 건축물 자체가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연면적. 뭐 2층이든 3층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1층짜리 건축물인데 연면적이 얼마이다? 100제곱미터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신고. 2층인데 1층 50이고 2층 50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신고. 3층인데 1층 30, 2층 30, 3층 30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신고. 100 이하에서 신고. 이제 이건 연면적 200제곱미터입니다. 그 연면적 200제곱미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고사항이라는 건데, 그럼 아까 100일 때 신고라고 했는데 200이면 신고면은 여기 다른 제한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2층, 3층 미만인데 2층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좀이라도 기억하기 좋게 쉽게 그냥 좀이라도 쉽게 2층 이하. 3층 미만 그러면 또 나름대로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3층 미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것. 202층은 뭐 하면 돼요? 신고. 그리고 제곱미터는 이하 미만은 따지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걸 200 미만을 200 이하 이렇게 알고 있어도 그걸 시험에서 200이라고 딱 써가지고 틀리게 안 해요. 190 이런 식으로 냅니다. 시험 낼 때요. 자, 200 이하 200 미만 2층 이하일 때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고. 물론 여기는 관농자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그거는 이제 시험에서 그냥 틀리게 안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기억이 안 나, 오히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관농자지역인데 그건 이제 시험에 알려줄 거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을 대수선한다 할 때 신고. 그러니까 3층 미만하면 시험장에서 조금이라도 헷갈릴 수 있어요. 몇 층이야? 2층이야 그냥. 숫자도 202층 하니까 더 쉬우니까 202층 그러겠습니다. 200제곱미터 이하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을 대순한다. 그러면 또 뭐 하면 돼요? 신고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닥 면적 합계하는데 연면적은 바닥을 다 합친 거니까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하고 여기서 표현한 정도가 약간 다르지만 뭐 바닥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그냥 할게요. 85년 100년, 200년, 뭐요? 신고. 3m, 85년,
100년, 200년은 신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숫자 보면서 이제 확인하시고 그렇게. 여기 증계축 건축 2층 이하여야 되고요. 대선도 2층 이하여야 됩니다. 예, 신고사항. 200, 400, 500 하는 것까지 이제 연장해서 자꾸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요까지도 이제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대소는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그냥 안 내고 시험에서 이제 이걸 자꾸 응용을 해요. 이제 신고사항. 근데 작년,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당장은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이게 190제곱미터이고 3층인 건축물 대수선할 때는 신고사항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요거 틀렸잖아요, 이게. 그죠? 2층 이하여야 되니까 틀린 거 이제. 그런 대수선 중에서 이제 신고사항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건 이제 대선. 이 중에서 제일 경미한 행위가 뭐예요? 네 가지 중에 수선. 증설은 더 새로운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 변화가 큰 거예요, 굉장히. 새로 만든 것은. 수선이 수선. 증설 해체는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큰 거라고 해야 돼요. 증설이 꼭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 기둥 하나 붙이면은 뭐 또 안전해지니까 이거 뭐 경미한 거 아니냐. 기둥 하나 붙인다고 꼭 안전해진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변화가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공사를 해야 돼요. 기둥 하나 더 붙이면 공사를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설도 변화가 큰 겁니다. 수선 변경 위에 뭐가 변화가 더 작은, 이게 제일 작잖아요. 수선하는 거. 변경은 바꾸는 거예요. 구조를. 나팔바지 사가지고 백바지로 바꾸거나 이런 변경이고, 그냥 찢어진 거 꿰매면 수선이고, 꿰매는 게 더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수월해요? 수선. 그럼 수선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신고라 이 말, 신고. 수선은 신고. 아까 그럼 이제 기둥을 3개 수선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신고.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수선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신고. 내력벽을 해체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요. 허가. 근데 2층이면서 190제곱미터인 건축물에 내력벽을 해체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신고.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이제 막 여러 번 연습해야 돼요.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틀린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 근데 항상 이렇게 어렵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나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막 그때도 이의제기 막 엄청 냈어요. 틀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좀 이상해도요. 틀린 사람 별로 없으면 이의제기 안 해요. 이제 그 쉬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공부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평균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근데 어려운 거는 이제 많이 틀렸고, 이해관계에 걸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물론 되지도 않는 거였어요. 저는 뭐 안 된다고, 아쉽지만 안 되는 건데, 이제 해가지고. 하나는 제가, 이거는 될 수 있다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건 안 받아들였어요. 그건 이제 만약에 또 여러분들 똑같은 사태 발생하면 저는 강의는 안 하지만 이의제기 하라고 할 거예요, 제가. 하나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전원 정답이다. 주장해가지고 그게 관철돼서 전부 정답을 해서 혜택 본 사람이 주변에 있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수선은 신고사항. 또 보니까 시옷 해가지고 뭐 붙여서 또 해는 건 시각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막 체크해놔가지고 또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수선은 규모에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건축물도, 우리 학원 건축물도 수선만 한다. 그럼 신고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원 건축물을 만약에 변경한다 이럴 때는 허가 받아야죠. 왜냐하면 2층 이하 아니잖아요. 벌써 연면적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수선 중에서도 신고사항이 아닌 것이 하나 있는데, 경계벽은 그것은 이웃 간의 권리 문제니까 그 신고사항 아니지만 그것까지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수선은 신고 이렇게 하세요. 그걸 딱 찍어서 내진 않아요, 시험에서. 그렇게 하지. 너무 깊이 들어가 안 되니까. 자, 다시 보면 몇 미터? 3미터. 몇 년? 85년. 100년. 200년. 그럼 이제 85년은 그 건축물의 일부만 한다 이 말이고, 100년은 100년 건축물.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 200년은 뭐하고 또 연결돼야 돼요? 2층 이하하고 연결돼야 돼요. 2층 이하. 그럼 이제 건축이나 관농자 건축이나 관농이 알려줄 거고, 대수선은 신고사항이다. 그리고 200년 2층 아니어도 큰 건축물도 뭐 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는 거. 수선만 한다. 그럼 신고하면 된다는 거고.
200, 400, 500은요. 이건 창고예요. 창고. 다른 건축물보다 조금 더 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약간 소홀해도 될 수 있죠. 창고는 우리가 계속 사는 게 아니고 물건이 사는 곳이니까 창고, 축사, 그리고 공장이에요. 창고, 축사, 공장. 창고, 축사, 공장 200, 400, 500입니다. 이건 농림, 어업용 이런 것들 말 앞에 붙고 읍면지역이라는 말이 붙는데 그건 시험에서 알려주니까 그까지 공부하면 기억 안 나고요. 어차피 공부한다고 되니까. 이 숫자만 보시고. 이건 이제 2층 이하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시험에서 그렇게 틀리게 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말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틀리게 안 할 거니까 무시하고. 이제 2층 이하이고, 얼마야? 500제곱미터. 그러니까 숫자만 그냥 순서만 보세요. 200, 400, 500. 그냥 기계적으로 뭐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숫자를 뭐 제가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창고, 축사, 공장 200, 400, 500. 이건 이제 나중에 붙일까요? 여기하고 좀 순서가 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까지. 그래서 건축 신고 받습니다. 얘는 몇 년 안에 이걸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나서 1년 안에 1년 안에. 규모 작으니까 준비가 짧아요. 100년 건축은 작잖아요. 규모가. 얘는 규모가 크니까 준비를 좀 오래 하고. 그러니까 공장은 3년이에요. 규모가 클 거 아니겠어요? 공장은?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는 이제 건축 허가 받으면 3년 안에 착공 신고하고. 주택법에 가면요. 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5년이에요, 5년. 사업계획 쓰면 5년 안에 착공하는 거고. 규모에 따라서 준비기간을 이렇게 달리주는 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기간이 얼마예요? 6개월, 1년? 1년쯤 되잖아요, 1년쯤. 그러다가 이제 연장도 할 수 있거든요. 불가피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1년. 이것도 1년 연장할 수 있고, 1년 연장할 수 있고. 자, 이제 4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별별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밑에 예외 다음에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1, 2, 3이죠? 1이 뭐였어요? 연면적 1 얼마 이상? 10만 이상.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얼마 이상 증축했어요?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될 때. 근데 무엇과 무엇은 뺐는데요? 공장이나 창고 제외한다. 했습니다. 대지 소유권 확보하라고 했죠? 기본원칙이죠? 그런데 파란색 부분에 1번 소유권 없지만 지상권 같은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럼 허가해주죠? 근데 이제 지상권 같은 사용권만 가지고서는 분양 목적인 공동택은 안 됩니다. 그죠? 건축법에서는 분양 목적인 거 안 되고 자기가 그냥 거주할 목적인 것 이런 것들은 되는데 분양 목적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등을 위해서 노후화 등을 이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해당 대지의 공유자 100분의 80 이상과 공유지분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있습니다. 100분 얼마 이상? 80 이상. 그래서 이 건축물이, 이건 이제 새로 건축할 때는 기본 원칙이 이제 100%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100명이 이걸 공유하고 있다고 칠게요. 똑같이, 지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냥. 100명이. 그런데 여기 건축물이 일부가 이제 이게 낡아가지고 개축을 하고 싶어요. 개축을 하고 싶은데 이 100명이 다 동의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몇 명은 또 외국 가서 여기 한국에 오지도 않고 뭐 재산을 뭐 수천억 있어가지고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동의 좀 해달라 그러면 관심 없으니까 얘기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80% 확보하더라도 여기서 개축, 재축 같은 거 할 수 있다 이겁니다. 100분의 얼마 이상 동의받으면 돼요? 100분의 80. 숫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대지에 포함된,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양해할 것을 확인한 경우. 그럼 국유지 관리청의 경우에는 이걸 건축주에게 매각하겠습니다. 건축 허가권자에게 확인해 줬다 그러면 그것을 또 그걸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능하다는 건데 그걸 국공유지를 사유지라고 안 바꿀 거고 당연히 자, 국공유지 뭐 확인한다 이 말 확인. 자, 1번 사용. 이것은 뭐 너무 쉬우니까 지금 다 할 거고 사용. 2번 100분의 80. 그다음에 3번은 보지 말고 4번 확인.
국공유지 관리서 확인이겠죠? 그 틀리게 뭐 사유지 확인 이렇게 안 나오니까 제가 아까 이제 비유하기 위해서 아까 한 거지 예를 드는 거 안 나오고 국공유지 관리청 확인. 5번은 줄 긋지 말고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무슨 법률에 따른 이런 말 나오면 어떤 개별법에서 무슨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았을 때를 그 절차를 틀리게 안 해요. 절대. 있지도 않은 법률을 안 내요. 시험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공부할 법이 어마어마하고 배우는 것만 해도 6개를 다 못 외우고 시험장에 갈 판인데 개별법도 굉장히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외운 것들. 국토계획법에서. 근데 여기서 뭐 무슨 집합건물법에 있는 15조 1항에 있는 규정을 틀리게 안 해요. 절대. 그러니까 무슨 법률에 따른 이런 말 나오면 뒤에 가서 옳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문제 풀 때. 그런 요령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사용도 너무 쉽고 100번에 80만 보면 돼. 100번에 80. 다른 것도 질문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요령으로 풀라는 거예요. 이제 외우는 건 100번에 80. 사전결정. 사전결정은 무슨 대상 건축물이에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신고 대상 아니에요. 허가 대상 건축물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게 사전결정 신청 대상은 그 밑에 있는 것들 외우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알았던 거. 자, 허용되는지 여부. 또 어떠한 규모로 그 대지에서 어떠한 규모로 건축물이 가능한지 건축 규모, 허가 규모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사전 결정 신청하면서 통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교통영향 평가서의 검토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신청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 환장이나 지방환경관세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1.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개가 산, 강, 논으로 뛰어다니죠? 산지전용 허가나 또는 신고 대상일 때는 신고, 일시사용 허가 대상일 때는 일시사용 허가 신고 대상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데, 보전사지는 보호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도시적에 있을 때만 해당되고 농림이나 관리적에 있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답으로 나왔고 뭐 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 20년간 없을 거예요. 또 나올 가능성. 얘가 답으로 나올 가능성. 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나올 가능성은 뭐 한 10년 있으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 뭐 농림 지역은 보전산지도 포함된다 이렇게는 안 나올 거고 당분간이 안 나고 막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농지법,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그 하천 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중요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450페이지 한번 볼게요. 450페이지. 450페이지 청구사항인데 의제되는 걸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막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그건 상식으로 보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 약간 할 게 있는데 가설 건축물은 원래는 허가상이에요. 가설 건축물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근데 신고만 해도 되는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신고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건축 공사하려면 여기 이제 건축물이 크다 그러면 현장 사무소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에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건축할 때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고. 그거 어디다 설치하겠어요? 건축 현장 부근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허가 안 받고 신고하더라도 큰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건축 공사 현장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면 신고하면 되는데 내가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건축물 건축해도 돼. 그러면 이건 부수인 거니까 그때는 건축물 공사 현장 사무소 축조 신고도 할 필요 없어요. 허가 받으면 이것도 다 통과. 여기 건축 허가 하는 순간 여기 현장 사무소 축조 신고도 다 할 것이다. 여기 현장 사무소 설치할 것이다. 이거 다 허가권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다. 여기서. 그래서 본래 이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축조할 때는 신고를 하고 축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한 5년쯤 있다 여기서 공사를 할 건데요. 미리 현장 사무소 설치할게요.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축조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축조 신고가 의제사항이다 이것보다 자, 공사용 가설 건축물 나오면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 가설 건축물 나오면 뭐예요? 윤희나 가설 건축 했으니까 그때는 허가고 공사용일 때 이제 신고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개가 산 강론으로 다니는 거 다 가능할 수 있겠죠? 사전 결정에서 가능한 건 여기서 다 가능해요. 그래서 3번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 5번에 있는 산지 전용 허가, 그래서 6번에 뭐 사도 개설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그다음에 무슨 도로, 하천, 하수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볼 필요 없어요. 틀리게 안 할 거고 이런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또는 협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51페이지 6번 허가 대상 건축물에도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다고 있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451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얼마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라고 있어요.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천지지변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는 얼마 연장할 수 있어요.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 3층 이상인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이거 보지 마시고 그럼 너무 어려워서 안 되니까 이제 바닥 면적이 10분의 1 하는 말인데 그럼 여러분 너무 헷갈리죠 이제 이런 순간. 2번 관농자도 시험에서 틀리게 안 하니까 틀리게 한들 공부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200 미만이고 2층 이하 그랬죠? 200 2층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에서는 제외한다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3번 200 미만이고 2층 이하 대수선 신고사항이죠. 4번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의 다음에 대수선인데 해체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뭐만 됐죠? 수선. 내력벽 30 수선, 기둥 3개 수선, 보호 3개 이상 수선,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방화구역 수선, 주계단 비난계단 수선. 이런. 경계벽 없는데 있고 없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수선 나오면 신고.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 아까 85년, 100년, 200년 그랬죠? 85년, 100년, 200년. 제가 나온 학교가 85년도에 100주년이었어요. 85년이 100년 그리고 이제 200년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85년, 100년, 200년이에요. 200년은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몇 층 이하? 2층 이하, 2층 이하. 그리고 높이는 몇 미터? 3미터. 4번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이것은 시험에서 알려주니까 무시하고 그것까지 다 암기할 수도 없고요.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얼마인 공장? 공장 얼마? 500 공장. 공장에서 50본드를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농장에서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만든 50본드 그러니까 별거 가지고 다 말을 바치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냥 무슨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그다음에 이제 창고, 축사는 사니까 400. 근데 이제 사니까 400 그러면 약간 앞에 충돌이 있는데 축사에서는 그 축사를 보지 말고 삼돌이 보라고. 삼돌이. 돌실 사양은 몇 미터? 3미터까지 면제했죠? 건축 면적에서 면제했고 그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한 데서 나왔고요. 자, 여기는 축사 400. 그다음에 창고는 200. 그래서 어떻게든 갖다 붙여서 외워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공용건축물. 공용건축물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걸 말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협의하면 돼, 협의. 그래서 만약에 남양주시에서 국가에서 국립도서관을 건축한대요. 건축행위를 할 때 그때 뭐 하면 되는데 허가 받는 게 아니고 협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협의.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건축하거나 대수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또는 가설 건축물 건축하거나 아까 공작물 축조하는 게 있었죠? 2, 4, 8 하는 거 있었죠? 오태양 같은 하는 거 있었고 그거 할 때는 뭐 하면 된다? 협의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건축 행위를 마치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용하기 전에 공사가 끝나면 우리 사용할 게 공사 끝났어 통보하면 돼요. 통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협의, 동그라미 2번에 이 협의하면 허가 신고 받은 것으로 보는 거고 동그라미 3번에 이제 통보하면 돼요. 통보. 그다음에 454페이지 건축 허가 제한. 국장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또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주무장관이 귀찮게 하기도 하죠. 주무장관이 국방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면 허가를 제한하거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몇 년 제한할 수 있다고요? 2년. 특별상, 광해상, 도지사도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제한하면 국장이 뭐라고요? 보고해야 되고 국장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455페이지. 몇 년? 2년 이내.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맨 밑에 건축허가 취소. 허가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착공하라고 했어요? 2년. 근데 산업 무슨 법률에 따라 공장 나오면 그 법은 틀리게 안 하니까, 자, 공장 신설, 증설 등의 경우에는 몇 년? 3년. 공장은 클 거 아니겠어요, 규모가. 그러니까 3년. 기본적인 것은 2년. 근데 2년 안에 착공을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허가를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취소를 해야 됩니다. 경우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할 때는 이제 취소를 하고요.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6개월이 경과했는데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그때도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보면은 몇 년 안에 허가를 착공을 해야 돼요? 2년. 공장은요? 3년. 불가능하는 말 나오면 취소해야 되죠?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자, 2년이 안 돼서 이제 착공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대지를 경매, 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여기 대지 소유권을. 갑이 허가를 받았는데, 자, 1년쯤 있다가 이 사람이 이것을 이제 소유권을 상실했어. 이게 읍이 가져가 버렸어요. 경락받아가지고. 경우에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바로 허가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6개월을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6개월 지났는데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전에는요, 이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년 만에 이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2년 동안 기다렸다가 허가를 취소하게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을은 여기서 건축 허가를 못 받아요. 그죠?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 상실했다고 해서 바로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지 소유권 상실했다고 해서 바로 허가를 취소해도 안 돼요. 다시 또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이 사람 복권이 당첨되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든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월 기다리다가 6개월. 그래서 이 제도가 생겼어요. 3번에 이제. 참 제대로 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2년, 3년. 불가능 이런 말 나오면 변화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맨 밑에는 착수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도 몇 개월? 6개월. 그 네모 바로 위에 안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서 혼자. 자, 바로 위에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네모 박스 1년. 여기 신고든 여기든 다 천재집에 있다라든가 이러면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조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크게 뭐라고 했어요. 나무라십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참으세요. 456페이지. 이게 이제 사전결정 통지 받은 경우인데 아까 도시정만 해당되고 농림지역 해당 안 된다 했는데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나오고 올해는 안 나오고 앞으로도 한 20년 동안 아무튼 얘는 나올 수 있는데 얘가 답은 안 돼요. 20년 아니라 제가 사망 전까지는 안 나올 이 말은 안 나와요. 이제 할 때. 그래서 안 읽어줬습니다. 457페이지. 자, 건축원의 용도가 있는데, 여기 여기까지 쭉 한번 읽어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건축원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하는 게 있는데, 단독주택은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하는 게 있어요. 다중과 다가구를 다 공부하면 공부를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기억도 안 나요. 섞여가지고. 다가구만 보겠습니다.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층이야? 3개층 이하일 것. 그 뒤는 안 보겠습니다. 한 개동의 주택으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하일 것?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한 동 말하는 한 동. 여러 개 동이 있으면 각 동이 660 이하일 것. 몇 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공동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어요. 아파트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일 것? 5개층 이상일 것. 연립과 다가구는 이제 다세대는 4개층 이하입니다. 아까 다가구는 3개층 이하인데 연립과 다세대는 몇 개 이하? 4개층 이하. 그럼 이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의 차이는 층수가 몇 개인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연립과 다세대는 어떻게 나누느냐?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을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
그래, 기숙사가 있고요. 아니, 주택법에 가면 여기는 공관과 기숙사는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여기는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는 주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연립은 초과예요. 아직은 우리가 연초네요. 연초에 열심히 공부하세요. 연초. 연립은 초과. 다세는 이하겠죠. 그러니까 두 개 층수는 사계층 이하예요. 둘 다. 연립은 초과, 연초. 그 정도 정리하시고 이제 다가구. 다가구는 다가구. 369에 369. 369. 저랑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디다 체크하면 될 것인가 요령이 좀 생길 거예요. 이제 다가구에 369라니까요. 아니 왜 넘겨? 다가구 안 넘어갔는데. 다가구 여기 가버리려고요? 369. 이렇게 단순화 시켜서 외우라 이거예요. 이제 3층 660, 19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369 하면 나중에 몇 번 보다 보면 369가 뭔가 떠오를까 이제. 자, 3은 3층, 6은 660 이하, 그리고 9는 19세대 이하 그렇습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나왔을 때 뭐 이상한 거 나오더라도 80% 확률이 되는데 다중도 외우고 다가구도 외우고 아파트 연립 거기에 또 괄호에 있는 필로티까지 외우다 보면 나 확률이 한 30~40%밖에 안 돼요. 분명히 그렇게밖에 안 돼 시험에 맞출 확률이. 자, 일종근생,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뭐 건축 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거기에 있는 말에 얽매이지 말고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다. 소매점 나오면 다 뭐예요? 소매점. 그 이제 일종 근생이에요. 소매점. 우리들이 늘상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용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닥 면적이 너무 크면 판매시설이 돼요. 규모가 좀 작아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종이니까 일용품이고 1,000 미만이에요. 근데 규모가 커지면 이제 판매시설. 그래서 제가 이마트 24 이런 것들은 일종근생인데 이마트는요. 꼭 판매시설 되겠죠. 판매시설. 다음 페이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것들이 300 미만이면 일종근생. 커지면은 이종근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과점도 작은 것은 우리 동네에 있을 수 있는데 큰 거는 있으면 안 돼요. 300 미만. 300이라는 숫자 몰라도 돼요. 작은 거 1종, 큰 거 2종, 뭐 이런 정도 보시고 이것도 정확히 나중에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다 오늘 공부한 거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뭐 몇 개만 안다. 반적이라도 알고 들어간다. 시험장에 항상 보면서 그 생각하세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장 우리 동네 있어야 되죠.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장. 그리고 아플 때 찾아가는 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등등등. 아플 때 찾아가는 거. 몸이 찌뿌둥할 때 찾아가는 거 뭐예요? 일종근생. 언제든지 가가지고 빨리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배가 아픈 것이 그냥 배탈 나서 아플 수도 있지만 누가 때려서 아플 때도 있죠. 그 빨리 찾아가야 돼요. 어디? 지구대, 소방서, 파출소. 파출소가 지구대인가? 그거 있잖아요. 4번, 6번에. 그래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이것도 뭐예요? 일종근생. 1,000 미만인데 숫자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거 다 기억날 수도 없고, 그렇게 잘 물어보지 않으니까. 근데 얘가 커지면은 경찰서 같은 것들은 일종근생이 아니고, 그건 이제 업무시설이거든요. 공공 업무시설이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500 미만인 거, 커지면 운동시설이 돼요. 탁구장 작은 것은 뭐예요? 일종근생. 7번 마을회관, 뭐, 공중화장실, 대피소, 이런 것들도 일종근생. 8번에 양수장, 이것도 양수장, 정수장, 정수장 이것도 일종근생. 정수장이 무슨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되겠냐 하지만 우리는 수도가 나오니까 필요 없지만 수도 안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수장 굉장히 밀접한 긴밀한 일상적인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같은 것들이 바닥 면적이 얼마 미만이에요? 아까 제가 건축부에서 30이 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랬는데 30 미만이면 일종근생,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 더 커지면 업무시설. 얘는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업무 하실 때, 현업에 있을 때도 알아야 되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얼마 미만일 때 일종이에요? 30 미만일 때 일종근생.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에도 일종근생은 할 수 있잖아요. 1,000 미만이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전에는 안 됐지만. 이종근생에
공연장, 뭐 극장, 영화관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모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극장, 영화관은 규모가 좀 커서요. 근데 이제 문화 집회시설이에요. 근데 500 미만일 때는 500 미만 조그마한 것들, 동네 소극장 아주 작은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종근생 될 수 있어요. 이제 종교 집회장도 작은 것은 이종근생이고 크면은 당연히 종교시설이고요. 4번 서점. 아까 1천 미만은 1종근생인데 좀 큰 것들은 2종근생이 돼요. 서점. 다른 것보다도 그래도 서점은 크든 작든 간에 판매시설도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에서 많이 이용하라고 했는데 잘 이용을 안 해서 탈인데 있던 것도 없어지고 서점이. 총포 판매소 2종근생. 다음 페이지 휴게음식점, 제과점. 그러니까 작은 것은 1종이었죠. 큰 것은 2종. 일반 음식점은 크든 작든 다 2종이에요. 일반 음식점,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술 파는데 휴게음식점 술 못 팔죠. 장의사, 그러니까 미용원, 한의원, 치과의원 이런 것들은 1종이었죠. 우리가 이용하는 거. 그런데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몇 종이에요? 2종. 2종. 다음에 테니스장, 아까 탁구장 작은 것은 1종인데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뭐 낚시터,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500 미만이면 2종근생. 가벼운 것은 1종이고 무거운 것은 2종이고 제일 가벼운 거 뭐예요? 제일 가벼운 공, 그러니까 탁구공 1종, 다른 공들은 2종. 물론 규모가 더 커지면 운동시설입니다. 운동시설. 부동산 중개사무소 1종 얼마 미만? 30 미만. 2종은 500 미만. 더 커지면 업무시설입니다. 15번 다중생활시설인데 500 미만이다. 2종 근생. 500 이상은 뭔가 혹시 아세요? 숙박시설. 숙박시설. 다음 페이지 17호 17번 단란주점으로서 150 미만이다. 작은 것은 2종 근생. 더 커지면 위락시설. 위락시설.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또 2종 근생. 이미 몇 개 한 것도 있어요. 공부. 노래 안 된다. 2종 근생이에요. 노래 안 된다. 2종 근생인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부에서 매수 거절 당했을 때 건축할 수 있는 것 했는데 2종 근생 3층이 할 수 있는데 노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2종 근생이면서 조금 전에 말한 요건에 해당될 때도 건축 못하는 거 해가지고 한 거예요. 노래연습장, 안마시설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이것은 안 되는 거에서 2종 근생이라고 공부 좀 했습니다.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이런 거 일반적인 거 말하고 뭐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 없고. 4번 전시장, 문화집회 봤죠? 동물원, 식물원, 문화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 전시장, 문화집회시설은 건 누구나 아는데 동물원, 식물원은 또 한번 안 보면은 또 이게 뭔가 헷갈릴 수 있어요.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아닙니다.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은 사육하거나 재배해서 먹는 거고 동물원, 식물원은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얘네는 구경하는 거죠. 뭐요? 문화 집회시설. 근데 동물원, 식물원은 아까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다중이용 건축물은 아니다. 여기에 있는 건축물의 안전과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은 달리 평가해야 되겠죠.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뭐 종합병원 같은 일반 병원도 있고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이런 것들은 격리병원입니다.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있고 노유자시설은 노인이나 어린 아이를 위한 시설, 다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수련시설, 운동시설 아까 했는데 뭐 탁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좀 작은 것들은 1종이거나 2종인데 커지면 운동시설 되고 업무시설은 공공업무, 일반 업무인데 파출소 같은 것들은 그냥 1종 근생이고 경찰서 같은 것들은 이제 공공업무시설이게 돼요. 주민센터는 조금 작은 것들은 1종 근생이겠지만 시청 같은 거는요 크겠죠 규모가. 어떤 이제 공공업무시설. 그리고 일반 업무실은 이제 이런 공적인 기관이 아니고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것들이 이제 2종 근생. 우리
좀 약간 그러니까 이 책이 바뀌면은 내용을 잘하는 사람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바뀐 걸 다 쓰는데 이제 바뀐 걸 잘 반영을 못했네요. 기억. 결혼 상담소 같은 것들이 이종이 아닌 거 이것은 일반 업무 시설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 아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일종 근린생활과 및 이종 근린생활에 해당되지 않은 것 이렇게 써야 정확한 말 아니에요? 그죠? 일종 및 이종이 아닌 거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시험에서 물론 틀리게 안 합니다. 그런 것들. 근데 일종이 생긴 거 이것을 제대로 평가 반영을 못한 거죠. 오피스텔도 업무시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업무를 주로 하면 일부 구획 중 숙식을 할 수 있다 해서 얘는 주택법에 가면 준주택에 들어가요. 준주택. 네. 다음 페이지. 숙박시설은 뭐 일반 숙박, 생활 숙박, 관광 숙박,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다중생활시설은 아까 이종근생에서 봤죠. 노래 안 된다 다중이거든. 다중 500 미만은 이종근생인데 규모가 커지면 이제 대규모일 때는 규제를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으니까 숙박시설로 분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규모할 때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단란주점 작은 것은 이종, 큰 것은 위락. 유흥주점이라든가 무도장, 무도학원 이런 것들이 위락시설. 무도장은 무술하는 데가 아니고 춤추는데.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인데요. 뭐 거기 보면 주유소, 그냥 참고 낙출한 거 돼요. 주유소, 가스 이런 말 나오면 뭐 위험하다고 느껴질 수 있죠. 유독물인데. 도료류 판매소, 도료가 뭐예요? 도료. 페인트 같은 거, 뭐 칠하는 거, 덧칠하는 거. 도료가 왜 위험한가 보니까 페인트, 옛날에 노르프 페인트라고 있는데 뒤집어지면 표르노가 돼요. 포르노인가 뭐 해가지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러대 누가. 그래서 그 포르노를 좀 젊은 애들은 노르표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은어로. 저는 도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은 충분히 알 수 있죠. 폐차장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는 교통시설 아니고 무슨 시설이었어요, 이거? 환경기초시설. 근데 자동차 관련된 건 확실하죠.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동물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작물 재배사, 8번에 동물원, 식물원, 동물식물 관련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아까 했잖아요. 동물원, 식물원은 뭐라고요? 여기는 먹는 거고, 여기는 쩝쩝하는 거고, 구경하는 거는 문화집회.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동물원, 식물원. 잘못하면 동물, 식물 하죠. 뭐 그렇게 아주 쉬운 거 안 내겠지만 되게 쉬운 거 이거는 이 정도면 난이도가. 근데 또 한번 자각을 안 하면 틀려요 또. 자원순환 관련시설, 뭐 하수, 고물상, 폐기물 이런 말 나오면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같은 거, 자원순환. 교정군사, 방송통신. 다음 페이지.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인데 장례시설에 요즘에 이제 아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몇 종? 2종. 근데 이제 동물 전용 장례식장 이런 것도 있어요. 장례시설이야. 많이 이용하니까. 묘지도요. 저 보세요. 4번에 동물 화장시설 이거는 묘지 관련시설이에요. 화장시설, 봉안시설. 그러니까 동물 전용 화장시설. 그건 동물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종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셔야 돼요. 혹시 거기다 붙여놓을지 몰라요. 관광휴게시설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관광휴게시설이 국토계획법이라든가 건축부에서 가끔 지문 중에 출연할 때가 많은데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그러니까 음악당, 극장 이런 것들은 규모가 작으면 2종이고 규모가 커지면 문화집회시설이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하게 되면 이건 관광휴게가 돼요. 관광휴게.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은 관광휴게시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용도 받고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